네. 예, 오늘 뭐 정전식 원내대표께서 저희 개혁신당 방문해 주신 것을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 가지고 선명한 반대를 하면서 출범했던 개혁신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다른 폭정의 주체인 이재명 대통령을 맞아서 이렇게 만나고 보니 또 느낌이 색다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아까 제가 공개 발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일방주의라고 하는 것이 소위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의 일방주의와 결합되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야당의 숙명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 원내정당 중에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인데요. 지금까지 노정된 사안들, 그리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공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 같은 경우에도 뭐 정전식 원내대표와 의견이 접근이 됐던 부분은 당연히 특검 추천권은 법야권에서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부분이고,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비교섭 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때 항상 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반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특검 중에서 특히 성과가 미진했던 특검들 보면은 다 추천권이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행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조특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개혁신당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된다, 여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최대한 일방적이지 않은 그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정식 의장님하고도 비슷한 취지에서 이야기를 보태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오늘 이후로 좀 정기적인 모임이나 이런 게 있을지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뭐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만나지 않았던 것이 거리가 멀어서 안 만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뭐 하기에 나름일 것이고요. 사실 작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도 그렇고 올해도 돌려도 그렇고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그때 단식 나왔을 때, 그때 저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현 대표의 단식을 존중해서 각오하기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엔딩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대화가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것은 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람이 바뀌면은 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면은 그에 따른 방식의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의미는 약간 그 국기인의 지도부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뭐 그 부분은 제가 뭐 최근 들어서 저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사실 뭐 선거를 이긴 당대표도 쫓아내는 상황에서 뭐 선거 진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는 0부터 1까지 다 열려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서 평가하고 아니면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다. 유불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너무 잘 알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로 네. 발언하셨는데 선관위 관련 사안 말고 기민함 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선관위 문제가 가장 이제 지선 이후 최대 쟁점이 되어서 그렇지, 민생에서는 가장 지금 어려워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입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1년이 지났고, 그러면 원래 전세라는 것은 2년 주기로 보통 이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이제 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영향력을 세게 발휘하는 시기가 또 앞으로 1년입니다. 근데 그 구간 속에서 지금 전세를 옮기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 전셋집을 찾지 못하고 거기다 놓고 집 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하는 것인지를 지금 30, 40대가 직격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어느 정당이더라도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저는 오늘 그래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들에 있어서 주택들의 상황이 또 다 다릅니다. 어디는 의무 거주가 없는 것도 있고, 어디는 3년, 어디는 5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게 이제 사실 주변 아파트 단지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가지고 분상제의 효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변 주택 가격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제 역차별의 기미까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개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상가 적용 주택에 대한 고물주택자에 의한 의무 거주 기간,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 저희가 적게 추산하기로 한 5만 채에서 그 이상의 주택들이 전세 공급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임대주택 더 짓겠다 이런 말은 어차피 효과 나타내려면 몇 년이 걸리니까요. 즉각적으로 이거 해제해서 몇만 채 이상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검이나 그 국정조사 협력 외에 국민의힘 측에 전달하신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부정선거라는 단어에 지금 꽂혀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그것에 따라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있는데요. 사실 지난 7년 동안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내에서 그것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었음을 지금 증명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발생한 선거 관리 부실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전투표가 부실하니까 본투표로 하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럼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윤호개인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선관위가 수사도 받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아가지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걸 합리화하는 사람들에게 정작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선관위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까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도 못할 정도로 허접한 음모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 그것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감사받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너무 쉽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거는 지금까지의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식의 의혹 제기로 그것을 계속 마케팅해 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순환 논리 비슷하게 그런 불신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모든 지금 나오는 실제 있는 이 문제에 대비했을 때 지금까지 7년 동안 그 사전선거 부정선거론자들이 했던 말이 다 틀렸던 것이라는 거.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전자개표하지 말고 수개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원래부터 사실 수개표 상황이었고 그냥 투표지 개수기가 들어가 있는 수개표 상황이었던 것이고, 이번에 발생했다는 숫자 오입력 문제도 결국에는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입력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순들을 인지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 실질적인 선관위 개혁의 문제로 나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용적으로 모순인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빨리 버리라, 이렇게 오히려 말하고 싶습니다.